안녕하세요. C노트의 작가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나요? 애플? 삼성? 아니면 소니? 오늘은 이 세 회사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모 대학의 교수님이 특강에서 학생 3명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애플, 삼성 그리고 소니의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애플은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려는 학생, 삼성은 옆에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학생, 그리고 소니는 혼자 딴짓하는 학생입니다. 이 비유가 참 와닿지 않나요? 실제로도 애플은 독창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고, 삼성은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며, 소니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과의 연결이 다소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지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메일 확인, 일정 체크, 날씨 예보 등 모든 것이 손안의 작은 기기로 가능해졌죠. 이런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스마트해진 걸까? 아니면 폰이 스마트해진 걸까? 1999년 MP3 플레이어로 시작된 디지털 혁명은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레인콤의 아이리버가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가 애플의 아이팟에 밀려난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를,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종이 지도를 대체하는 등 기술의 진보는 계속되었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그는 기술을 단순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 사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탄생했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결제를 하고, 길을 찾고, 사진을 찍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심지어 업무도 처리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있으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되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 중 현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지 못해 난감했던 상황에서 AI 카메라로 메뉴를 비추자 실시간으로 한글 번역이 되고, AI 비서가 현지 음식 문화까지 상세히 설명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식단 제한 사항까지 고려해 메뉴를 추천해주는 수준에 이르렀죠. 이러한 AI의 발전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 카메라는 전문 사진작가 못지않은 사진을 찍어주고, 건강관리 앱은 생활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운동과 식단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AI 건강 모니터링 덕분에 심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전은 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골목 식당도 SNS를 통해 전국의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되었고, 마케팅 방식도 TV 광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히 옮겨갔습니다.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져 때로는 우리의 취향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암산 능력이 떨어지고 길찾기 능력이 감소하는 등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약속 장소를 찾아가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는 등 과도한 의존도로 인한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어두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종이책을 읽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려는 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스마트폰은 더욱 놀라운 모습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R 글래스와 연동되어 눈앞에 가상 디스플레이를 띄우고 뇌파를 읽어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며 공중에 홀로그램을 투사하는 기술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 중인 뉴럴링크 기술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여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을 펼치면 태블릿 크기로 확장되는 제품들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면 스마트폰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형태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한 쇼핑 경험은 이미 일부 브랜드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방을 비추면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을 실제로 배치한 것처럼 볼 수 있어 구매 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한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은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간 것처럼 역사적 사건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I 튜터링 앱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앱을 통해 환자들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의사와 상담할 수 있게 되었고,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된 건강 모니터링 앱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성 발달 저하, 시력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술의 노예가 아닌 현명한 사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을 느끼거나 대면 소통을 하는 등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스마트함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빠른 처리 능력을 갖춘 것이 스마트함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이런 도구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스마트함이 아닐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과 창의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때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한 삶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스마트폰과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 본연의 가치와 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C노트의 작가 C였습니다. 감사합니다.